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출근해보니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강원도에서 자란 탓에 이런 서울의 겨울 날씨는 끄떡없죠? 어렸을 때 뿌연 유리창에 스마일이나 졸라맨을 그려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스타그램은 극사실 회화 작가 요헨 밀렌브링크입니다. 국내에서도 재작년 서촌 시몬갤러리에서 전시가 있었네요. 고백하자면 전 아직까지 요헨의 작업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스타로 본 작품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소개해드려요. 요헨의 게시물은 거의 800개예요. 그래서 오늘은 릴스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상단에 고정된 영상 3개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죠? 평면, 그것도 극사실 회화라서 오히려 영상을 보는 게 작품의 매력을 증폭시켜줄 것 같네요. 아마도 작가님은 캔버스에 젯소치라고 사포질 하시는 거 안 하나 봐요. 캔버스 올이 다 보이는데 점점 줌아웃되면서 뜻밖의 장면이 보이죠? 아니나 다를까 졸라맨이에요. 전 세계 공통으로 김서린 유리창에는 졸라맨을 그리나 봐요. 그 다음엔 구름을 비롯한 풍경화를 그리죠? 하늘에 그려본 풍경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부터는 여러분들 눈에도 보일 거예요. 김서린 유리창 너머의 뿌연 풍경과 손가락이 닦아낸 자국엔 잘 보이지 않는 풍경들의 조화, 거기에 라인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방울, 이런 게 모여서 요엔의 회화가 됩니다. 오일과 아크릴로 이런 맑은 효과를 내요. 독일독일스러운 풍경 위로 누구나 좋아하고 그릴 법한 한바구음이 그려졌어요. 거기에 김창렬 선생님이 울고 가실 만한 흘러내리는 물방울, 제가 왜 요헨 작품을 이미지 대신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지 이유를 아시겠나요? 제 기억 속엔 노을지 무렵엔 유리창에 김서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면 밖에서 놀고 있었을까요? 아무튼 요헨이 포착한 노을진 유리창에 그려진 풍경입니다. 스마일에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담은 영상이에요. 세필로 하이라이트를 찍는 작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죠? 이젤 대신 큰 캔버스 뒷면에 작은 캔버스 올려놓고 팔레트 대신 골판지를 쓰는 것도 재미있네요. 거울이 캔버스 역할을 하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제 상상으로는 이래요. 우선 거울을 뿌옇게 만드는 미디엄을 거울 위에 바르고 그 미디엄이 굳기 전에 닦아내면서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흘러내리는 물방울 그려줍니다. 혹시 작가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맞다 아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어릴 적에는 집 유리창에, 커서는 학교 다닐 때 버스 유리창에 그렸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면 물방울이 맺혀서 흘러버리죠. 작가님은 이 흐름에도 의미를 부여했어요. 흘러내리는 찰나를 사진 찍듯 캔버스에 고정하는 거죠. 이 영상에서도 물방울의 디테일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확대해서 거친 캔버스의 올까지 보여요. 그리고 점점 뒤로 물러나면서 거친 캔버스의 올과 붓자국은 사라지고 마술처럼 흘러내리는 물방울로 변해요. 작가님은 하이퍼 리얼리즘 작업을 하세요. 실제로 뽁뽁이에 쌓여진 작품인 것 같죠? 고대 그리스 일화가 떠오르는데요. 그리스 화가였던 제욱시스와 파라시오스는 누가 잘 그리나 경쟁을 했었대요. 제욱시스는 포도를 그렸는데 새들이 그림을 보고 실제 포도인 줄 알고 쪼으려들었다며 자신감이 뿜뿜하여 파라시오스에게 너의 그림을 가린 천을 걷어서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천은 파라시오스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제욱시스는 새를 깜빡 넘어가게 했지만 파라시오스는 그런 제욱시스마저 속아 넘어가게 잘 그렸던 거죠. 요해는 전생에 파라시오스였나 봐요. 요엔의 작업은 유화, 그러니까 기름이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작품에는 물처럼 투명한 느낌이 강해요. 이게 페인팅의 맛이라는 생각이 들죠? 요엔 작가의 영상은 작가가 모두 스스로 촬영하신 것 같아요. 서툰 듯 담백합니다. 그리고 작업 과정의 묘미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줌인, 줌아웃, 그리고 디테일. 바뀌어진 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그려졌다는 것도 정말 아이러니하죠?
연출도 잘 하시죠? 작품 완성 후에 촬영하셨는데 마치 실제 유리창에 손을 댔다가 뗀 것 같은, 그래서 물방울이 흐른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네요. 유리창에 낙서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 즐거움이 담겨 있어요. 어릴 적 낙서를 해도 혼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아니었을까요? 큰 유리창에 사람 하나 그려 넣으면 그 다음에 해도 그려보고 비어있는 곳에 틀림없이 뭔가를 의식하며 그렸는데, 다 그리고 나면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표현 방식은 매우 섬세하고 체계적이지만 그려진 내용은 순수한 게 바로 요한의 회화 같아요.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 마스킹 테이프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면과 선을 직선으로 그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작품 속에 그려지는 대상으로서 역할도 하죠. 작가님은 다양한 크기의 붓을 사용하세요. 하이퍼리얼리즘은 주로 세필로 그릴 것 같은데 말이죠.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건 알지만 실제로 감각과 감동을 일깨우는 건 정말 재능인 것 같아요. 작가님은 자신있게 벗겨보겠냐고 말하세요. 사실 마스킹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 떼고 싶어지죠? 그래야 그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업의 마스킹 테이프는 그려진 것입니다. 우린 제육시스의 포도를 쪼아먹는 새가 되어버렸어요. 작업실 구경을 해보시죠. 작가님의 작업실은 여느 페인터들의 공간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젤과 작업대, 그리고 작업의 결과로 생긴 무수한 흔적들이죠. 별 차이가 없는 공간에서 큰 차이가 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유엔 작가님의 매력입니다. 작년 7월 뉴욕의 한 갤러리 윈도우에 작가님 작품들이 걸렸어요. 유리창에 맺힌 습기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또 하나의 유리창 너머로 바라본다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이건 작가님의 또 다른 경향의 작품입니다. 작품이 완성되면 종이에 포장하고 박스 테이프로 잘 붙여놓잖아요. 이 작품은 포장된 작품입니다. 3개의 캔버스로 이뤄진 작품인데 세 번째 캔버스로 가려질 부분이 안 그려진 첫 번째 캔버스가 인상적이에요. 작품들의 디테일과 전체를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역시나 박스 테이프까지도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김준식 작가님이 생각이 났어요. 김 작가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작가님이 대학생일 때 홍대 작업실을 찾아갔었는데 작가님 작품들이 포장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포장을 벗겨서 작품을 보여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그게 그림이었다고 했던 거죠. 작가님도 한국인 파라시오스였던 거예요. 왜 다시 이 작품을 보여드리냐면요. 그럴 린 없겠지만 작가님이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 선물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저는 이 작품을 선택하려고요. 언젠가 보았던 창밖에 풍경이 있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많이 그렸던 동그란 스마일이 있는 이 작품을요. 그리고 오른편에 살짝 찍힌 손자국 3개도 너무 정겹습니다. 만약 제가 화가였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여겼을 것 같아요. 박스 테이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이라뇨. 재능 이전에 박스 테이프만으로 한 화면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감각이 더 중요하죠. 물감이 가진 두께가 이런 식으로도 활용되었어요. 보통 재능이 과하면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데 유엔 작가님은 자신의 재능을 100% 활용하는 디렉터로서의 역할도 잘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회화 그 자체로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오늘 영상으로만 소개해드렸는데 스틸컷으로 보는 작가님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게시물로 가셔서 보다 많은 작품들을 감상해 보시고요. 향후 작가님의 전시 일정은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작품처럼 심플하지만 멋진 2025년이 되시길 바래요. 사티TV에서 소개해드렸던 작품들을 전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보면 더 좋겠죠? 올해가 가기 전까지 요헨을 직접 만나진 못하더라도 그의 작품을 꼭 보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